여러분, 지금 당장 7, 8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2018년 아니면 2019년쯤이겠네요. 뭐 7살이나 젊어진다고 하면서 벌써 행복한 상상 중이시죠? 비행기 티켓 한 장이면 물리적으로 7년을 되돌릴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진짜 있어요. 바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에 내리는 순간 법적으로 여러분은 2018년을 살게 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이 아니라 독자적인 에티오피아력을 쓰거든요. 1년이 12달이 아니라 무려 13달이고 예수 탄생일 계산 기준이 달라서 7, 8년 정도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타임머신이죠. 하지만 우리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벌써 금요일이야? 이 말 올해 들어 몇 번이나 하셨나요? 솔직히 저는 2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일주일이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월금 하고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 소름 돋는 시간 가속 현상,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순삭되는 시간, 그 비밀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눈으로 세상을 볼까요? 파리 잡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파리채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잽싸게 휘두르는데 파리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피해버리죠. 와, 반응 속도 빠른 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파리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과학 용어로 임계융합빈도라고 하는데요. 1초의 빛을 몇 번이나 깜빡이며 처리할 수 있느냐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낱장 만화를 아주 빨리 넘기면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이듯 빛의 깜빡임이 너무 빨라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계선이죠. 사람은 1초에 약 35에서 60번 정도의 깜빡임을 감지하지만 파리는 무려 200에서 300번을 감지합니다. 즉, 파리에게 1초는 인간의 4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파리 입장에서는 인간이 파리채를 휘두르는 게 태극권 하듯이 천천히 다가오는 멍청한 괴물처럼 보이는 거죠. 보고 피하는 게 너무나 쉬운 겁니다. 반대로 장수의 상징 거북이는 어떨까요? 약 10에서 15 정도의 깜빡임으로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리답니다. 인간의 약 4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거북이 눈에는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배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휙휙 지나가니까 굳이 빨리 움직일 필요를 못 느끼는 걸지도 몰라요. 충격적인 사실은 인간도 나이에 따라 파리가 됐다가 거북이가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뇌의 착각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왕복 여행 효과 아시죠? 낯선 곳으로 여행 갈 때는 와, 되게 멀다, 언제 도착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금방 도착한 것 같은 그 느낌. 왜 그럴까요? 거리는 똑같은데 갈 때는 내가 긴장 상태입니다. 이 길은 처음인데? 저 건물은 뭐지? 내비게이션 잘 봐야 해. 내가 들어오는 모든 시각 정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처리할 데이터가 많으니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돌아올 때는 아까 봤던 주유소네. 이 길 아는 길이야. 내가 별일 없었음 하고 통편집을 해버리니 기억에 남는 게 없고 시간이 훅 지나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 자체가 돌아오는 길처럼 변한다는 거죠. 19세기 말부터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라진다는 현상은 학자들의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어요. 특히 1877년 프랑스 철학자 폴 자네는 인생의 한 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짧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후에 제자 폴 프레쉬가 시간의 상대적 지각 개념으로 심리학적으로 체계화했죠. 우리는 삶의 각 순간을 전체 인생과 비교해서 느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5분의 1이지만 50살 중년에게 1년은 5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같은 1년인데 비율상 10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치 큰 피자를 5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과 같은 피자를 50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의 차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한 조각인데 어린 시절의 1년은 거대한 조각, 중년의 1년은 작은 한 입이라는 느낌. 이게 바로 비율의 마법입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비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라, 어떤 사람은 아직 할 게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힌트는 새로움과 관련이 있답니다. 정답은 바로 기억의 밀도예요. 미국의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2015년 브레인 당신의 내 이야기라는 저서에서 내가 익숙한 경험을 압축 저장해 시간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똑같은 파일은 중복 제거하듯이요. 어릴 땐 모든 게 처음이거든요. 첫 자전거, 첫 친구, 첫 여행. 우리 뇌는 그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잔뜩 받아들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그래서 매일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건 처음이야. 제대로 기록해둬야겠어 하면서 열심히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대부분의 일이 익숙해져요.
회사 가는 길에 커피 마시기, 출근 후 이메일 확인, 점심 메뉴 고민, 퇴근 후 소파에 쓰러지기. 뇌는 이미 다 아는 루틴이니까 굳이 새로운 기록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아, 이거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잖아. 패스.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즉, 기억에 남지 않는 하루는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속도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느끼는 길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는 시간이 순삭처럼 느껴지죠. 벌써 헤어질 시간이야? 하지만 나중에 되짚어보면 장면이 많아서 더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첫 만남의 설렘, 카페에서 나눈 대화, 함께 걷던 길, 헤어질 때 아쉬움.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반대로 루틴하고 반복적인 일은 그 순간은 지루해서 느리게 흘러도 회상하면 한 줄로 요약되어 짧게 느껴집니다. 월요일, 출근했고, 이메일 확인했고, 회의했고, 퇴근했네, 끝! 이렇게 한 줄로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억의 마법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뇌 속 트릭을 써야 해요. 1994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심리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은 정보격차 이론을 발표했어요. 우리 뇌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간극을 메우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다는 거죠. 핵심은 기억의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같은 하루라도 출근길에 새로운 노래를 듣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거나 퇴근 후 낯선 골목의 카페를 들르면 뇌는 이건 새로운 경험이다 하고 따로 기록합니다. 작은 변화만 줘도 뇌는 깨어나요. 뭔가 다른데? 집중해야겠어. 이렇게 기억 포인트를 쌓으면 나중에 하루를 돌아볼 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깜짝 실험을 해볼게요. 화면에 같은 그림을 빨리빨리 넘기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그림을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방금 그 다른 한 장, 더 오래 본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는 전부 1초씩이었는데요. 내가 와 새롭다 하고 주의를 확 끌어모으는 순간 시간의 자막을 늘려버립니다. 이게 오드볼 효과라는 거예요. 새로움이 많을수록 기억의 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즉, 새로움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시간을 늘리는 기술이에요. 시간을 느리게 산다는 건 결국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건 아마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새로움의 감각을 만드는 거겠죠.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익숙한 일상에서도 오늘은 다르게 봐야지 하고 의식하는 것. 점심을 먹더라도 평소와 다른 메뉴를 시켜보고 퇴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 보고 주말에 가본 적 없는 동네를 탐험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을 되찾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건 삶이 자동 항법 모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내가 야, 너 지금 그냥 살고 있잖아. 진짜 살아봐 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졌지? 하고 느낄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너무 익숙해진 걸까? 그 질문 하나면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더 길어질지도 몰라요. Today's why. 나이가 들수록 1년이 더 빨라지는 건 삶에서 그 비중이 작아지고 익숙함이 뇌의 시간을 압축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다시 천천히 흐르게 하려면 새로움과 감정을 일상에 끼워 넣어야 해요. 그 새로움이 들어오는 순간 기억의 밀도는 높아지고 시간은 다시 느려집니다. 결국 시간을 되찾는다는 건 하루를 새롭게 살아내겠다는 결심과 같아요. 익숙한 순간 속에서도 새로움을 찾아내는 그 연습이 우리 삶의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만들 작은 새로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출근길에 다른 길 걷기, 점심에 안 먹어본 메뉴 시도, 저녁 산책 10분 같은 거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후에 A. 체감 시간이 늘어남, B. 아직 모르겠음 중에 선택도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움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Next why. 진짜 소름. 왜 아침만 되면 꿈이 몽땅 삭제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생생했던 꿈을 아침이 되면 기억하지 못할까요? 과학, 심리학, 그리고 역사 속 믿기 힘든 사건으로 충격적인 이유를 파헤쳐봅니다. 이번에도 터집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이면 다음 Y가 훨씬 빨리 찾아올지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Y를 탐구하다.